거울 앞에 서면 자꾸만 고개가 숙여지시나요? 예전엔 환하게 웃던 얼굴이었는데 나이 들며 표정이 무겁고 얼굴빛도 어두워졌다는 말씀들 참 자주 듣지 않으세요? 많은 분들이 주름이나 피부 처짐을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가족 챙기느라 일하느라 나를 돌볼 시간도 없이 지나온 세월이 참 야속하시죠. 하지만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이제부턴 다른 무엇보다 나를 돌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나이가 들면 피부도 노화됩니다. 그렇지만 오늘부터 노력하면 달라질 수 있어요. 특히 매일 아침 저녁 거울 앞에서 우리가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 습관이 얼굴에 그대로 새겨지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4, 강남에서 오랜 시간 피부관리실을 운영해온 주연옥 대표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고객님들의 피부를 상담하고 전문적으로 관리해 왔습니다. 포기하고 그대로 방치한다면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20년은 젊어집니다. 피부과에서도 알려주지 않는 방법입니다. 30년 경력의 노하우. 여기서만 알려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셨던 분들이 모두 하나같이 젊어졌다고 이야기를 듣고 오셔서 고맙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비싼 화장품 필요 없습니다. 피부과 안 가셔도 됩니다. 집에서 이렇게만 하시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딱 3분만 집중해 주세요. 피부로 고민하시는 많은 분들께 가정에서 손쉽게 하실 수 있는 피부 나이 되돌리는 이 방법 알려드립니다. 매일 하는 행동이지만 그동안 잘못된 방법으로 나의 얼굴을 늙게 만들어버린 거라면 믿으시겠어요? 매일 2번 거울 앞에 서는 시간. 그 손끝의 방향만 살짝 바꿨을 뿐인데 정말 많은 분들의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지금 그 비법 말씀드릴게요. 피부를 망치는 습관은 아주 익숙한 동작에서 시작됩니다. 그 중에서도 꼭 바꿔야 하는 2가지 바로 수건과 물의 온도입니다. 첫째, 차가운 물로 세안을 마무리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따뜻한 물로 세안을 하시고 모공을 조인다고 찬물로 헹구십니다. 찬물이 모공을 조인다는 표현을 많이 들어보셨죠? 하지만 이건 피부에 매일 엄청난 자극을 주는 나쁜 습관입니다. 피부는 29도에서 31도 사이에 미지근한 물을 가장 편안하게 느낍니다. 차가운 물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피부 속 흐름을 막아 결국 칙칙함과 붓기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물을 사용하다가 갑자기 차가운 물로 세안 마무리를 하면 자다가 물벼락 맞은 것처럼 피부도 놀라겠죠.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면 피부에는 큰 자극이 됩니다. 둘째, 세안 후 수건으로 얼굴을 문지르지 마세요. 세안 후 물기를 닦아낼 때 수건으로 얼굴을 박박 문지르는 분들 많으시죠. 그래야 뽀득뽀득한 느낌이 들고 축축하지 않다고 느끼시니까요. 하지만 특히 광대와 눈과 입가처럼 얇은 피부에 그 마찰이 반복되면 미세한 상처와 자국이 생기고 결국 잔주름이 깊게 굳게 됩니다. 세안 후 물기를 닦는다고 수건으로 박박 문지르지 마시고 화장용 티슈나 부드러운 극세사 수건으로 톡톡 두드려 주세요. 화장용 티슈나 극세사 수건이 없으시면 가정에 가지고 계신 수건으로 자극되지 않도록 톡톡 두드려 물기를 살짝 흡수하는 정도로만 해주셔도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이 2가지는 단순하지만 피부의 인상을 크게 좌우하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저희 관리실에 72 박정화 여사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분명 고운 인상이셨는데 깊은 주름이 자리 잡고 있었고 낯빛도 어두운 편이셨어요. 저는 여사님의 피부를 체크하며 여사님께서 어떻게 세안하시는지 물었습니다. 여사님께선 당연히 찬물로 세안 마무리를 해야 한다고 알고 계셨고 또 세안 후 수건으로 문질러 완전히
물기를 닦고 계셨습니다. 모공이 조여야 한다는 믿음으로 말이죠. 그런데 그 습관이 오히려 피부에 잔주름을 만들고 생기를 사라지게 했던 원인이었습니다. 제가 여사님께 드린 첫 번째 조언은 미지근한 물로 세안하고 극세사 수건이나 세안용 티슈로 얼굴을 가볍게 톡톡 눌러 닦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작은 변화만으로도 한 달 뒤 여사님의 얼굴은 화장하지 않았는데 피부톤도 밝아지고 생기 있어 보이게 되셨어요. 이렇게 세수만 잘해도 얼굴이 달라지지만 그만큼 중요한 비법이 또 있습니다. 세 번째 비법은 바로 세안 후 2분 안에 보습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피부는 세안 직후 방어막이 거의 사라진 민감한 상태입니다. 그 상태로 5분만 지나도 피부는 수분을 잃지 않으려 스스로를 조입니다. 결과는 겉은 기름지고 속은 메마른 이른바 속건조 상태가 됩니다. 속건조에 대해 많이 들어보셨죠? 특히 쌀쌀한 환절기가 다가오면 더 느끼게 되실 겁니다. 노년기가 되면 피부가 얇아지고 관리도 힘들어져 계절과 상관없이 속건조를 더 자주 느끼게 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반복되면 아무리 좋은 수분크림을 발라도 피부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중요한 건 비싼 제품이 아니라 타이밍과 순서입니다. 세안을 마치고 1에서 2분 안에 수분을 얹어주는 습관. 이게 피부 탄력의 핵심입니다. 기억에 남는 분이 계시는데요. 68 이명순 여사님이십니다. 이미 많은 피부관리실을 다니셨던 분이시라 저도 긴장하며 모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피부관리실 경험이 많으셨던 것에 비해 피부 당김이 심한 편이셨어요. 가정에서 세안도 정석대로 잘하고 계셨는데 말이죠. 관리를 잘 받고 집에 돌아가 세수하고 나면 당기고 하루 종일 얼굴이 마르는 느낌이에요. 보습 크림을 발라도 밤이 되면 얼굴이 갈라지는 것 같아요.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세안 후 수분이 날아가기 전에 바로 잡아주는 루틴이 없었던 거죠. 제가 여사님께 권해드린 건 이번에도 간단했습니다. 세안 직후 미스트나 토너를 사용하고 수분 크림을 얇게 펴 바른 후 손바닥으로 따뜻하게 얼굴을 감싸 흡수시키는 순서. 전체 과정이 단 2분이면 충분했습니다. 불과 2주 만에 여사님은 보습제를 바꾸지 않았는데도 하루 종일 피부 당김이 덜한다고 하셨습니다. 세수만 잘해도 변화가 시작되지만 보습 타이밍까지 지켜주면 그 변화는 더 깊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세안 후 다른 일을 잠시 먼저 해야 해서 조금 귀찮아서 보습하기를 미루시면 안 됩니다. 세수를 아무리 부드럽게 하고 보습을 꼼꼼히 해도 얼굴이 여전히 푸석하고 무겁게 느껴지셨다면 그 원인은 피부 아래 순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얼굴 주름이나 처짐을 얼굴만의 문제로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목의 긴장과 림프 흐름 저하가 얼굴 탄력을 무너뜨리는 중요한 원인입니다. 네 번째 비법은 바로 하루 2번 목 마사지입니다. 우리가 거울을 볼 때는 얼굴만 보지만 피부는 목을 통해 숨을 쉽니다. 혈액도 림프도 산소도 대부분 귀 아래와 목 옆을 따라 얼굴로 올라오니까요. 이 흐름이 막히면 피부 겉은 괜찮아 보여도 속은 피로감과 붓기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피부관리실에서 얼굴 마사지를 할 때 양쪽 고개를 돌려 목까지 해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것에 있습니다. 75 유금자 여사님은 얼굴에 생기가 없고 얼굴살 처짐으로 인한 고민이 크셨습니다. 전 상담을 하며 먼저 목을 살폈습니다. 귀 뒤부터 어깨 방향으로 이어지는 근육 두 줄 후두하근과 목빗근이 단단하게 굳어 있었던 겁니다. 이 두 부위가 굳으면 림프 순환이 느려지고 노폐물이 쌓이면서 얼굴선이 무너지고 눈 밑이 꺼지기 시작합니다. 관리를 해드리며 여사님께 특별히 더 권해드린 건 하루 2번 아주 간단한 목 마사지 루틴이었습니다.
먼저 손바닥을 비벼 따뜻하게 만든 뒤양손 검지와 중지로 귀 뒤에 후두하근을 10초간 지그시 눌러줍니다. 둘째 귀 밑부터 어깨 방향으로 엄지와 검지를 시옷자 모양으로 만들어 목빗근을 쓸어내립니다. 한쪽에 10번씩 양쪽 번갈아 해주시면 됩니다. 셋째 세안 후 미지근한 수건을 목 뒤에 2분간 감싸고 마무리는 차가운 찜질팩으로 진정시켜줍니다. 여사님은 일주일 만에 주변에서 얼굴선이 달라졌다는 말을 들으셨습니다. 피부는 겉보다 속이 먼저 살아나요. 진짜 변화를 보여줍니다. 그 시작은 목의 흐름을 다시 여는 것입니다. 5번째 비법은 냉온 찜질입니다. 피부는 손보다 온도에 먼저 반응합니다. 같은 마사지를 해도 그 전과 후에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효과도 확 달라지지요. 특히 노년기의 피부는 근육과 림프의 반응 속도가 느리고 조금만 자극이 들어가도 붓거나 열감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강조드립니다. 마사지보다 더 중요한 건 마사지 전 따뜻한 준비와 마사지 후 시원한 진정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져야 피부가 흡수하고 반응합니다. 76 노진이 여사님께서는 목 마사지도 꾸준히 실천하셨지만 마사지를 하고 나면 이상하게 더 뻐근하고 피곤하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확인한 건 따뜻한 수건이나 시원한 팩을 피부관리실에서처럼 마사지 전후에 사용하신 적이 없으셨는지 말이지요. 바로 그 차이였습니다. 수건을 이용해 냉온 찜질을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사지 전에는 전자레인지에 데운 미지근한 수건을 목 뒤 귀 아래 쇄골 위에 2분 정도 감싸줍니다. 이렇게 온열 찜질을 하면 근육이 풀리고 피부가 더 유연하게 마사지 자극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마사지가 끝난 후엔 찬물에 적신 수건이나 냉장고에 잠깐 넣어둔 수분 마스크를 얼굴과 목 위에 1분 정도 얹어줍니다. 이렇게 냉찜질을 하면 확장된 혈관과 림프 흐름이 정돈되며 붓기와 열감을 막아주고 탄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온도가 너무 차거나 오랜 시간 하는 것은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으니 지금 안내드린 정도로만 하시면 피부에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진짜 피부 속 흐름이 나게 됩니다. 냉찜질의 경우 꼭 마사지 팩이 아니어도 됩니다. 집에 수건 2장만 있으면 누구나 이 과정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제품도 기술도 필요 없습니다. 온도만 잘 조절해도 피부는 살아납니다. 피부가 숨쉬기 시작하면 이제는 깊은 보습과 재생이 필요해집니다. 그렇다고 복잡한 제품을 바르거나 고가의 앰플을 사용하는 게 항상 정답은 아닙니다. 특히 노년기 피부는 과한 자극보다 부드러운 정성이 오래 갑니다. 예전에 79 조순자님은 좋다는 화장품은 다 써보셨지만 피부가 오히려 붉어지고 거칠어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해드린 건 냉장고 속 재료로 할 수 있는 천연팩 3종 루틴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노른자팩. 노른자에는 비타민과 지방산이 풍부해 푸석하고 메마른 피부에 촉촉한 윤기를 더해줍니다. 노른자 하나에 꿀 1숟가락을 넣고 식초 1~2방울을 떨어뜨린 후 밀가루를 아주 소량 섞어 얼굴에 얇게 펴 바릅니다. 15분 뒤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헹궈냅니다. 주 1에서 2회 정도면 충분합니다. 둘째는 흰자팩. 흰자에는 단백질과 알부민이 있어 모공을 조이고 피지를 흡착해줍니다. 흰자 하나에 밀가루를 약간만 섞어 묽지 않게 만든 후 얼굴에 바르고 당기는 느낌이 들 때 10분에서 15분 후 미온수로 닦아냅니다. 기름진 피부에 적합하며 피부가 민감하다면 꼭 작은 부위에 테스트해 보세요.
주 1회 사용이 적당합니다. 셋째는 들기름팩. 들기름은 오메가산, 리놀레산, 비타민이 풍부해 재생과 보습에 탁월한 효과를 줍니다. 들기름 한 숟가락에 꿀이나 요구르트를 조금 섞어 얇게 바르고 10분 이내로 짧게 유지한 뒤 화장솜으로 기름기를 닦고 미온수로 마무리합니다. 주 2회에서 3회까지 가능하지만 항상 짧게 얇게 부드럽게가 원칙입니다. 조순자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계란 하나였는데 그 안에 정성이 들어가니까 피부가 차분해지고 마음까지 편안해졌어요. 그렇다면 천연팩을 사용할 때 꼭 기억해야 할 주의사항은 무엇일까요? 첫째, 세안 직후 물기가 약간 남아있을 때 바르기. 약간 촉촉한 상태가 흡수를 도와줍니다. 둘째, 팩을 하는 동안 절대 표정 짓지 않기. 특히 흰자처럼 굳는 성분이 들어간 팩은 웃거나 말하면 잔주름을 깊게 만들 수 있습니다. 셋째, 팩은 오래 하면 오히려 역효과. 무조건 15분 안에 끝내고 그 뒤엔 반드시 로션이나 수분크림으로 보습막을 형성해줘야 수분이 날아가지 않습니다. 넷째, 첫 사용 전 턱선이나 귀 밑에 소량 테스트 후 사용. 민감성 피부일 경우 반드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천연팩은 성분이 단순한 만큼 정확한 시간, 정확한 순서, 조심스러운 손길이 핵심입니다. 계란 하나, 들기름 한 숟가락이 피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걸 올리는 당신의 태도와 손길이 피부를 바꾸는 겁니다. 피부는 겉으로 보이지만 그 탄력은 속 근육에서 시작됩니다. 표정이 굳고 인상이 무거워 보이는 이유는 피부가 아니라 근육이 단단히 굳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턱을 꽉 물고 입술에 힘을 주고 눈썹을 찌푸리고 있습니다. 이 작은 긴장들이 반복되면 얼굴이 단단하게 굳고 팔자주름, 입꼬리 처짐, 눈가의 경직으로 이어집니다. 예전에 71살 윤영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화장도 하고 옷도 깔끔히 입는데 거울을 보면 인상이 너무 무거워 보여요. 예전보다 웃는 표정이 잘 안 나와요. 제가 여사님의 얼굴을 살펴보니 피부보다도 표정 근육이 굳어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건 간단하지만 강력한 얼굴 스트레칭 루틴이었습니다. 첫째, 혀로 잇몸 따라 돌리기. 입안에서 혀로 위 뒷몸과 아래 뒷몸을 따라 시계 방향으로 10바퀴, 반시계 방향으로 10바퀴. 이건 입 주변 근육을 풀어주고 팔자주름과 입꼬리 처짐 예방에 좋습니다. 둘째, 개구리 뒷다리 바른법. 개구리 뒷다리라는 말을 길게 소리 내어 말하면서 입을 최대한 넓게 벌리고 광대뼈까지 당긴다는 느낌으로 10초간 유지한 뒤 천천히 힘을 풉니다. 셋째, 하루 한 번 힘 빼기 알람. 알람을 맞춰두고 하루 한 번 거울 앞에서 내 턱과 입술에 힘이 들어가 있지는 않은지 조용히 확인하고 가볍게 입을 벌려 숨을 크게 쉬는 연습을 합니다. 윤 여사님은 처음엔 어색해 하셨지만 한 달쯤 지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즘은 사진 찍을 때 미소가 자연스럽게 나와요. 예전엔 억지로 웃는 느낌이었는데 이젠 거울 볼 때마다 저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가요. 피부는 근육이 풀려야 따라 움직입니다. 마음이 풀리면 얼굴도 부드러워집니다. 단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점은 절대 힘을 주지 말고 잡아당기지 말고 항상 천천히 가볍게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노년기 피부는 자극보다 리듬과 반복에 반응합니다. 하루 3번 5분만 투자해 보세요. 그 작은 움직임이 얼굴에 긴장을 풀고 주름 대신 미소가 자리 잡기 시작할 겁니다. 피부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고스란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세수를 서둘러 끝내던 손길, 보습을 대충 넘기던 날들, 무심코 반복하던 긴장된 표정과 생활, 그 모든 것들이 하루하루 얼굴 위에 쌓여왔습니다. 하지만 피부는 지금이라도 변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루 2번 거울 앞에서 조금 더 부드럽게 세수하고 조금 더 다정하게 나를 어루만져 보세요. 그 따뜻한 손끝에 피부는 반드시 응답할 것입니다.
피부를 바꾸는 건 화장품도 시술도 아닙니다. 바로 나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거울 앞 시간을 조금 더 따뜻하게 바꾸어 주었다면 주변 분들과 영상을 나누어 주세요. 좋은 지혜는 나눌수록 얼굴에 더 밝게 피어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더 환해지도록 노후 지혜백과가 함께 합니다.